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해자 대리인이신 황미선 동지를 모시고 우리 힘찬 비판 발언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수린역에서 이사부씨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떨거지죠. 열심히 스타브 달린 지금 나이트에서나 볼 듯한 모습을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 걸 보고 그 모습이 너무나 천박해보였습니다. 저는 정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우리 조직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하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의 뭐라고 할까 희망? 꿈?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조직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힘을 모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느껴졌거든요. 가장 힘든 사람은 물론 이제 피해자 선생님이시겠지만 또 그와 동시에 또 뭐라고 할까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동지들을 이렇게 만난다는 그런 기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못 왔는데 그때는 이제 정교조 서울지부 대의원대회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항상 초 대의원대회 때는 사업 평가와 사업 계획을 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사업 평가에서 내용이 이제 여성위원회 내용이 전무했고 그 내용 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것들은 아시다시피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고 이러이러한 걸 평가 내용에 반영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태까지 해온 게 있었고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총에 참여해서 어떻게든 돌아가자. 그리고 들고 있는 티켓하고 유인물 주로 나눠줄 목적으로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사무처장이 사업평가를 하는데 제가 꼭지가 된 거는 지난해의 사업의 설정은 적합했다. 그 말에 이제 제가 좀 준비하지 않았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 적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내용을 그전에 했던 것처럼 꼭 조직의 어떤 공식적인 내용에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지금 반대하는 게 정땡땡 비례대표 공천 반대이지 않습니까? 조직이 그 사람들 필기를 해서 이 사건이 막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고 할 때 그때만 우리 조직이 성평등한 조직으로 만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딱 뒤돌아서서 기존에 평소에 했던 사업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런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 여성위원회 단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원사를 서슴지 않았고 역시 본부, 지부 다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성 조합원이 많고 여성 사업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야 되는 조직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근데 그것을 적합한 사업 계획이었다 말하는 데 일단 분노가 있었고 또 그 내용 중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단 한 글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의원으로서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역시 짜증내는 야유 섞인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지 않았지만 지지모임 대표였던 분이 좀 성정을 아시죠? 예, 엄청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이미지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대리원이자 대리인이다 이런 신분을 밝히고 사업계획에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 사업계획을 적절하다고 말한 지도부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양심에 분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역시 또 조직 보유의 논리가 굉장히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짜증내는 목소리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한 세 가지의 사업 계획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오랜 동안의 오고 가는 원설 중에서 이제 결정이 나긴 했습니다. 내년도 올해 사업 계획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했지만 3년이 들어오는 동안 계속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항상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판단하지 않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런 우여곡절의 경로를 거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시에 끝났고요. 또한 이제 보람과 이런 걸 느끼면서 제 집에 돌아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지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대의원대에서처럼 그 사업 내용을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또 딱 지난날 한 표 차이로 부결됐던 악몽 같던 그 경험이 떠오르면서 만약에 이제 그게 부결되면 또 지부에서 피해자를 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만약에 거수를 하자고 한다면 이 내용을 아예 적겠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알아서 지부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이렇게 이제 삽입을 시켜줬고 문구를 좀 고쳐가지고 평가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보스 발견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협조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저거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공문으로 답이 왔고 그 내용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는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공문을 보낼 때 위원장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공문이 왔을까 이런 경로가 굉장히 좀 궁금했고 또 확인을 위원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땡땡 비례대표가 과연 민주노총에 대표하는 비례대표에서 적합한지를 물었습니다. 거기서 위원장의 답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2차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단지 그 사건을 해결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피해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징계나 이런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법과 도덕의 잣대거든요. 진보를 자처하는 단체 그리고 소위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선만 어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일단 놀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단 피해자한테는 말로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쭉 경험을 봤을 때 2차 가해자든 누구든 개인적으로든 얼마든지 사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래서 피해자는 사실 개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위해서 활동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직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조직으로는 절차 할 수 없다는 게 언제나 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개인이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년간의 활동이 무릎무릎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인은 되고 조직은 안 될까? 이런 부분. 그리고 정교조가 내건 강령, 민중민주 인간화를 위해서 항상 활동을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결론은 우리 조직은 하나의 인간을 보호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 사건은 그걸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일하실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 여기까지 끝까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도 이 자리에 올 것이고 그걸 위해서 끝까지 갈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면 선거일 텐데 정땡땡 비례 공천자는 며칠만 참자 하루하루 가는 게 정말 홍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생각, 판단 이거는 어느 것도 훼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그 이후에 하는 행동 우리는 예의주시 할 것이고 끝까지 그에 대해서 비판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리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 동지들로 인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나 같이 함께 한다는 그 동지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가슴 뜨거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태일한 쌤은 저보다 1000배, 10,000배 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싶습니다. 정말 가슴이 좀 찹찹하네요. 찹찹하지만 우리 모였으니까요. 구호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성평등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누구를 위한 성평등인가? 피해자 목소리 외면 말라! 성평등인가? 피해자 목소리 외면 말라! 피해자 목소리 외면 말라! 네. 저희 입생 지속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잠년행동이라는 이름이 참 독특하죠. 그 잠년행동에서 또 우리 마셨습니다. 출연님을 모시고 우리 힘차게 연대 발언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과할 수 있지만 조직적으로는 사과할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희 잠년행동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에 대해서 뭐 아시나요? 네. 어떤 경찰관이 캐나다에서 강간당하지 않으려면 청년처럼 입고 다니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꼭 강간당하면 다 여자의 핏을 타신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 말에 너무 분노해서 사람들이 야한 옷, 뭐 속옷, 비키니 이런 걸 입고 시위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다닌다고 해도 벗고 다닌다고 해도 강간은 내 책임이 아니고 가해자 탓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간은 정당화될 수 없다. 네,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저희 운동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라 그 문구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인으로서 운동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작년인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도 어떤 단체를 설립한다기보다 정말 개개인이 와가지고 트위터에 올려서 오늘 누가 오겠습니다 해서 그냥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분들을 다 잠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우리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어떤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 아래에 그 한 분 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잠년행동이 가능한 거고 한 명만 있어도 잠년행동이고 100명이 1000명이 있더라도 우리 그 어떤 정신이나 그런 거에 동의한다면 다 우리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보 정당, 진보 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껍데기만 있고 어떤 강령 같은 것만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정말 껍데기고 그 사람들의 진심이 모이는 게 진보의 목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과할 수 있지만 조직의 이름으로 할 수 없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조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조직을 버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 그 조직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념과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조직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 그 말은 결국 개인적으로도 사과하지 않겠다. 미안하지 않다. 너가 우리 조직에서 나가면 좋겠다. 그걸로 해결될 거다. 이런 거랑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피해자 선생님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감히 그분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사태
이제 눈을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그 김땡땡하고. 그리고 차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냥 눈앞에서 쾅 닫아버리고 잡고 계신데 출발했고,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그게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진심이 아니죠. 그냥 이게 끝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상품을 많이 몰랐습니다. 작년 여성대회 때도 득서 만드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번에 총선 때문에 더 이렇게 부각이 돼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왔지만, 총선이 끝나더라도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 아니면 뭐 민노총, 정교조 이런 조직의 문제고, 정말 조직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고 그 구성원의 문제고, 반대로 구성원의 문제가 조직의 문제라는 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진보단체라면 정말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선을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오히려 이 문제를 정말 널리 알리고 생존자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새로운 만들어진, 저희는 스스로를 조직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모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모임에서도 계속 연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여성 문제가 약점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 문제는 진보 정당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약자, 소수자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진보가 정말 진보인지 보여주는 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여성을 진보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조직, 그런 조직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무대인데요. 저번 집회에 여기 아주 뜨겁게 달궜던 명곡밴드인데, 그 명곡밴드가 가요지는 못했고요. 우리 그 명곡밴드의 보컬 젤리님, 그때 아주 발언을 잘해주셨죠?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음향이요, 좋지 않아요. 저희 그 앰프 담당하시는 분이 좀 아프셔가지고 오늘 음향이 약간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주시고 오늘도 힘찬 공연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젤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혼자 왔는데요. 일단 내가 너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게 있다. 내가 너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게 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게 하는 관계들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게 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게 하는 관계들 때문에, 나의 몸이 얼마나 굵고 컸는지, 내가 지금 현재 누구 손을 잡고 싶은지, 김정일의 페이스북 계정 주소사인지 국정원 조사 받게 될까봐. 네,
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여기 하나도 없고 우리 구의 후보는 이상규 후보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있었나 봐요 일이 민통당이랑 통진당 사이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도 듣지 않고 있고. 네, 근데 앞서 담년행동 분도 딱 그거로만 들어가지고 느껴요. 이런 걸 잘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가 진보라고 이름을 갈고 진보임을 자처하는 이상 성폭력 문제는 외면할 수 없고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진보가 아니면 폭력이 안 되는데 멍청이들이 우리 후보는 이상규 후보를 이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추워. 기타 안 쳐도 돼요? 네? 기타를 안 쳐도 된다고요? 네. 좋아하나 봐.
갖다 대도 그냥 딱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해도 기호가 되시니까. 처음엔 네가 무시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지. 네가 밥 먹을 때마다 통통 뼈에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 삶이 안 좋다는 걸. 나는 너처럼 습관적으로 방구를 끼지 않아. 너처럼 습관적으로 방구를 끼지 않아. 이제는 식습관을 바꿔보는 게 행복한 일이지. 그래서 장미를 빗속에 방구를 그만두려나. 미식가가 되자 너는 진짜 미식가니. 건강한 입술 건강한 생산 건강한 농업살림 생각해. 나는 너처럼 습관적으로 방구를 끼지 않아. 너처럼 습관적으로 방구를 끼지 않아. 정진환 대표, 비례대표 사퇴하고 책임감있게 성폭력 사건 무마한 거에 대해서 생존자 선생님에게 사과하라. 수색! 감사합니다. 많이 오실까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저번 집회만큼도 많이 와주셔서 피해자 동집기에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글들을 막 검색을 해보다가 이 당의 대표 신모 대표 있죠? 다 아시죠? 그 신모 대표가 저희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프레시안이랑 인터뷰를 한 기사였는데 보니까 제가 적어왔어요. 너무 잊혀지지 않아서. 되게 주옥 같은 말이었거든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견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다. 근데 성폭력 사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인권 일인이다. 당면 투쟁을 빌미로 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런 조직은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심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트윗에 멘션을 날려요. 한 번도 답변이 온 적이 없어요. 내일 그 신모 대표 사무소 앞에서 뭐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내일 그 현장에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일 전날 저희 투쟁 끝나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집중 집회 한 번 더 할 거고요. 기자회견이나 또 다른 1인 시위 일정들도 있으니까 동지들 꼭 참고하셔서 끝까지 꼭 연대해 주실 거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한 진보인가? 피해자 목소리 내면 말라! 누구를 위한 진보인가? 피해자 목소리 내면 말라! 피해자 목소리 내면 말라! 사실 왜곡 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사실 왜곡 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오늘도 아마 피해 생존자 동지께서 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동지 힘내세요. 앞서도 한번 외쳤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면서 집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